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와, 환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촬영 소재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니 이 고마움을 어찌 표할까요? 참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면 지금 뭐 거의 대표나 다름없는 충남, 하필 또 백제 수도였던 공주 부여 지역의 국회의원 정진석이 페이스북에 이건 거의 망언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여기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왠지 일본의 침략으로 망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듯하죠. 조선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사를 공부하고 그 이전에 고려사를 공부하면서 특히 어떤 나라건 흥망성쇠 과정이라는 게 있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지요. 특히 내부 분열 그리고 특히 기득권자들의 썩어 문드러짐이 보이면서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당시 조선은 무너질만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역사의 반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 또다시 우리 국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듯이 조선에서 다른 국가로 넘어가서 우리가 민주공화정체로 가건 아니면 입헌군주제로 가건 간에 우리 국가가 들어섰으면 상관이 없는데 외세 침략을 받고 우리는 일제 식민지배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침략을 옹호하는 듯한 이 발언,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집안에 네 분이 있었는데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나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네 분이 문제였다. 그 강도의 침략은 큰 잘못이 없다. 강도가 침략? 큰 잘못이 없다. 이래버리면 이건 진짜 이 사람의 사상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일단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문장만 딱 들춰내놓고 해석을 하자면 완전히 역사적 오류죠. 아니, 고려 말의 외구의 침략만 591회고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외구 침략이 178회. 제가 오죽하면 이걸 외우고 있어요, 제가. 아니, 큰 침략들이 있었죠. 삼포회란, 사량진 외변, 을묘해변, 그것 말고도 이렇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임진왜란, 정유재란. 와,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지 아니면 조선 인구의 절반이 죽었는지 그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진석 의원이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당시 고종 집권기 구한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역사적 오류죠. 자, 제가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고종이 왕이 되고 나서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급진개화파가 일본의 지원을 받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3일 천하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급진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등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당시 고종을 구출하기 위해 청나라 군대와 조선의 관군이 공격했잖아요. 일본군을요. 거의 전쟁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동학농민군을 막지 못하겠으니까 고종하고 민비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하죠. 이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자국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기 힘들어서 다른 나라 군대를 불러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청나라와 텐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조선에서 군대를 출병할 때는 일본도 출병할 수 있다는 공동 파병권을 일본이 청나라와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상륙하면서 일본 군대도 자동 상륙하죠. 우리 땅에서 두 나라 군대가 전쟁하면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지니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학군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조선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조선 정부도 청나라 군대야, 일본 군대야. 야, 동학군이 자진 해산했으니 너희 나라로 가거라. 청나라는 그렇게 하겠대. 근데 일본이 그게 싫어서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하지 않습니까? 경복궁을 점령하는 과정 중에 3시간 동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무혈입성이 아니라고요. 경복궁을 전투를 통해서 강제로 장악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리고 1년 뒤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했잖아요. 을미사변.
그때 경복궁 앞에 대포가 전부 다 배치돼 있었고 삼류 자객들 뭐 낭인들이 경복궁 뒷담을 넘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삼류 자객입니까? 일본에 내놓을 만한 집안의 다 자제들이었잖아. 훗날 전부 다 고위 관료들이 되는 들 아니야? 제가 흥분하지 않고 너무 즐거운 마음에 소재를 줘서 고맙다라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진짜 이게 화가 나죠. 그래서 고종이 단나라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려고 고종을 호위하는 광군과 러시아 공사관으로 빠져나가려다가 일본군과 또 총격전이 있었죠. 이게 춘생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을사, 정미의병 때 일본군은 얼마나 많은 조선의 의병들을 죽입니까? 특히 정미의병은 1107년 군대 해산하고 해산된 군인들, 대한제국의 군인들, 친위대, 지휘대가 자발적으로 의병이 돼서 일본과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한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고 몰랐으면 무식한 거지. 근데 당신은 국회의원이잖아.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면 되나? 한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 이게 망발이죠, 망발. 그리고 한참 건너뛰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열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 뭐 비판적으로 보면 고종과 민비가 무능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또 속 뒤집어지게 하죠. 당시 조선은 백성의 고열을 한 방울까지 짜내다 망하고 있는데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우리 일본 진짜 멋있어 이런 느낌인데?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구한말의 사정은 그러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 전부터 조선의 백성들은 너무 수탈당하고 힘들었으나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이게 지금 뭐 이 내용을 가지고 일제강점기 근대화가 됐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조선의 백성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다를 약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는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로 선언,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과 중국의 장제스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독립을 약속하는 과정 중에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있는 한국인들이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데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키겠다.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조선인은 같은 동양인인 일본인의 노예였다라고 이렇게 국제사회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마디, 저는 마지막 한마디가 가장 중요하죠. 일제강점기 친일파는 자신의 성공과 야욕을 위해 자신이 직접 친일을 선택했고 그 친일은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의 친일은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기득권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조상에게 세뇌된 친일이기 때문에 답도 없다.